응급실은 삐삐 소리와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혼돈의 교향곡이었다. 서유나 의사는 오랜 경험으로 그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했고 머리는 항상 2발짝 앞서 있었다. 환자들은 들어오고 나갔고 그들의 운명은 몇 초 만에 결정되곤 했다. 그녀가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생명도 있었다. 하지만 생명을 잃는 일에 익숙해지는 법은 없었다. 서유나는 환자의 차트를 검토하던 중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것이 밀려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짙은 감색 전술조끼에는 피가 번져 있었고 마치 먹물이 번지듯 옷감을 적시고 있었다. 총상입니다. 왼쪽 어깨 관통. 민간인을 보호하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90에 60입니다. 젠장. 트라우마 한 번으로 이동. 수액 시작하세요. 환자를 이송하는 중 그녀는 처음으로 환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여자는 고통에 찬 표정으로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눈빛은 피를 많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또렷했다. 명찰에 적힌 이름은 강지원 대위. 그리고 명백히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명령 잘하시네요. 서유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응수했다. 당신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내가 당신 목숨 살리려는 중이니까 농담은 그만두시죠. 강지원은 미약하게 웃었지만 곧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가슴이 조금 이상하게 뛰는 걸 무시하며 서유나는 집중했다. 총알은 관통했지만 출구 상처는 비교적 깨끗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쇼크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서유나는 이런 유형을 잘 알고 있었다. 겁 없는 타입. 아드레날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몸이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곤 했다. 지금부터 아플 겁니다. 그녀는 말하며 거즈를 상처에 눌렀다. 강지원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의사 양반. 서유나는 압박을 가했다. 강지원은 이를 악물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감정을 밀어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생명징후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출혈이 통제되고 상황이 진정되자 서유나는 물러섰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오늘은 퇴원 못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강지원이 신음하며 말했다. 협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총상을 입었어요. 이보다 더한 것도 겪었는걸요. 하지만 아직 인간이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냅니다. 강지원은 뭔가 반박할까 고민하는 듯했지만 서유나는 단호했다. 결국 그녀는 과장스럽게 한숨을 쉬며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알겠어요. 의사님이 그렇게 정중히 부탁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서유나는 그 농담에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는 걸 무시하며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을 따라오는 시선을 느끼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원은 병원을 싫어했다. 소독약 냄새, 너무 밝은 형광등, 끝없이 울리는 기계 소리 모두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년간 총알을 피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총격전 속에서도 멀쩡히 걸어 나왔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의사들의 감시를 받는 건 어떤 상처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있었다. 서유나. 그녀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다. 대부분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너무 지쳐버려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날카로운 눈빛과 말없는 집중력 속에서 지원은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거의 명령처럼 이 병원에 머물라고 말했다. 지원은 침대에 기대어 어깨의 통증을 조심스레 확인했다.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마치 그녀의 고집을 읽기라도 한 듯 병실 문이 열리며 서윤아가 들어섰다. 손엔 차트, 흰 가운은 여전히 깔끔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보고 싶었어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쉬고 있어야죠. 유나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답했다. 쉬고 있잖아요. 단지 조금 더 각성된 자세일 뿐. 유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많은 피를 흘렸어요. 회복되기 전에 움직이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엄청 과장하시네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지원은 베개에 기댄 채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엄격하세요? 아니면 저 같은 고집불통한 사람한테만? 저는 고집부리는 환자 상대할 시간 없어요. 그럼 저는 특별하겠네요. 유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늘 밤도 여기서 지냅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러 올게요. 거절하면요. 유나는 살짝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그럼 진정제를 투여하죠. 지원은 눈을 깜빡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의사는 정말 만만치 않았다. 무언가 재치 있는 말을 더 하려던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동료 경찰관이 들어왔다. 대위님, 휴식을 명령받으신 거 압니다만 어제 작전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유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임무가 부르네요. 그러나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서윤아는 벌써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실례지만 뭐라고요? 당신은 아직 내가 퇴원 허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보고는 불가합니다. 경찰은 망설였다. 의사 선생님, 실례지만 안 됩니다. 유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잘랐다. 그 눈빛은 바다조차 얼릴 듯 차가웠다. 지원은 감탄과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동료를 바라봤다. 닥터한테 붙잡혔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주미님께 상황 전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포기란 없네요. 그쪽은? 그렇죠. 그러니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의사 양반.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등을 돌렸다. 그러나 방을 나서기 직전 그녀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지원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이건 흥미로울 것 같았다. 서윤아는 수많은 까다로운 환자들을 상대해봤지만 강지원은 그 중에서도 유별났다. 입원한 지 사흘째였고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간호사들을 설득하려 들었고 병원 규칙에 대해 비꼬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병실 앞에 선 유나는 잠시 멈칫했다. 지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퇴원을 앞두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다.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손잡이를 돌렸다. 병실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모니터에서 나는 일정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원은 깨어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친 어깨를 가볍게 짚은 채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의 능청스러운 미소도 장난기 가득한 눈빛도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다. 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에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한숨과 함께 평정심을 되찾았다. 몰랐어요. 그렇게 조용히 들어오실 줄이야? 유나는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깨 회복하려면 휴식이 필수예요. 지원은 마른 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휴식은 제 강점이 아니라서요. 그 말투에는 단순한 병실 생활의 불편함을 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 미묘한 변화에 멈춰섰다. 처음으로 그녀는 갑옷 없이 진짜 사람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밤이 길었나 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시선을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평소에 강단 있는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감정이 대신하고 있었다. 맞아요. 유나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악몽이라도 꿨어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파트너를 잃었어요. 작전 도중이 아니라 그 후에 총을 맞았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살아있었죠. 다들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유나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런데 의사 말로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대요. 못 알아챘다고. 그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말투였다.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원은 조용히 웃었다. 그 안엔 어떤 유머도 없었다. 그 말을 새벽 2시쯤 내 뇌한테도 해주면 좋겠네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유나는 그저 고집센 경찰이 아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진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떠날 수도 있었다. 적당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고 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원의 멀쩡한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날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살았죠? 유나가 물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엔 지원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강지원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유나가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이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단순히 대위님이나 현장 요원 그 이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유나였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어깨의 상태도 안정되어 퇴원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해방감을 느껴야 할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서서 팔걸이를 조정하며 그녀는 유나가 차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럼 지원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작별 인사해야겠네요. 유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외래 진료 필요합니다. 지원은 피식 웃었다. 조금 더 감정적인 작별을 기대했는데요, 의사님. 드디어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전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지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래요. 어젯밤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유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지원은 살짝 앞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의사님이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차트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정말 불가능한 인간이죠. 지원은 익숙한 미소로 마무리했다. 그런데도 자꾸 돌아보게 되잖아요. 유나가 무언가 대답하려던 찰나 스피커가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울렸다. 응급실 입구, 코드 레드 발생 무장용이자 인질 가능성 있음.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바로 근처였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손목에 있던 건 없었다. 아직은 환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입구로 달려가려는 찰나 유나가 그녀의 멀쩡한 팔을 붙잡았다. 한쪽 팔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 생각은 아니겠죠? 유나가 낮게 말했다. 지원은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민간인들 근처에 총을 든 남자가 있다고요. 지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유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 순간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탕! 총성이 울렸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병원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유나는 놀라 움찔했고 지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 있으세요.
그녀는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대로 따라갔다. 병원 입구는 아비규환이었다. 총을 든 남자가 접수대 근처에서 젊은 간호사를 위협하고 있었다. 보안요원들이 멀찍이서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잘못된 한마디, 잘못된 한 걸음이면 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이봐요.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남자가 그녀를 쏘아보며 총을 겨누었다. 지원은 손바닥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괜찮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뒤에서 유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경찰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훈련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다르다.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불안정하고 위험했다. 지원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두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남자의 손이 움찔했다. 총이 흔들리는 걸 보며 지원은 직감했다. 움직일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움켜쥐며 틀었다. 총성이 울렸고 어깨에 찌릿한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절대 놓지 않았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보안팀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원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준하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지원은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 인지했다. 미쳤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원은 웃으며 말했다. 정신적으로는 정상 판정받았는데요. 당신 막 퇴원했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래도 혹시 잘못됐을 경우 의사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유나는 반박하려다 멈췄다. 서로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닿을 거리였다. 지원의 숨이 멎었다. 유나의 손끝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작별이라는 단어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강지원은 아파야 했다. 총알 자국은 아직 낫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아드레날린의 여운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성은 무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멈춘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서윤아. 그녀의 손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 그 무엇보다 현실 같았다. 주변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무전기의 잡음,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쏟아지는 질문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유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숨결은 고르지 못했다. 지원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유나가 눈을 깜빡이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났다. 따뜻했던 손길은 사라졌고 남은 건 냉정한 전문직의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유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했다. 지원은 고개를 돌리며 어깨를 굴렸다. 목숨 구한 사람한테 감사 인사도 없어요? 유나의 턱선이 굳어졌다. 당신은 정말 불가능한 환자예요. 지원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허전함이 섞여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확실히. 서윤아는 말없이 손을 움직였다. 지혈과 소독, 붕대 감기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워야 할 의사의 손이 아니었다. 지원은 그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옷 너머로도 붕대 아래로도. 말하고 싶었다. 방금 전 그 순간에 대해, 그 침묵 속에 담겨있던 감정에 대해. 하지만 유나는 철저히 닫혀 있었다. 어깨는 굳었고 시선은 피했고
손놀림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그녀는 이 벽을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왔을까? 지원은 평소라면 그런 장벽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벽을 허물고 싶었다. 그래서 가볍게 말했다. 보통 좋아하는 환자한테 이렇게 차가우세요? 유나는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유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제 좋아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지원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오시네요.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마지막 붕대를 감을 때 살짝 떨렸다. 그건 충분한 대답이었다. 강지원이 정식으로 퇴원하던 날,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팔걸이 끈을 조정하며 문 앞에 서 있는 서유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두 팔은 차트를 안은 채 가슴 앞에서 교차되어 있었다. 마치 방패처럼. 지원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의사님. 이게 진짜 작별인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래 진료 잊지 마세요. 지원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그 말, 혹시 보고 싶을 거예요의 돌려 말하기 버전인가요? 유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게. 전 감정에 약한 편이 아니에요. 지원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대답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마음이 더 무거웠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엔 단지 몇 발짝의 거리. 하지만 그 몇 발짝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원은 뒷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카드를 꺼냈다.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가볍게 말했다.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까봐. 그녀는 천천히 카드를 내밀었다. 유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뛸 만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또 뵙죠. 서유나 선생님.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